초선이지만 초선답지 않은 마치 중진 같은 분이 있습니다. 특히 외교 안교 분야에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그 출마하셨기 전에 잠깐 뵙고 맞습니다. 당선되고 나신 다음에 예. 이렇게 또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뵙게 되네요. 예. 근데 그 국회 대정부 질문을 예전에 네. 국회 보좌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는 많이 보셨겠지만 직접 질의하는 입장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처음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예.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합니까? 예, 답답하고 이래 국무위원들이나 정부위원들이 보면 잘못했습니다.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절대 안 하더라고요. 우린 잘하고 있는데 네. 왜 그러냐? 예. 지금 뭐 경제가 파탄이 나고 민생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질의를 해도 경제는 올라오고 있다. 민생도 이제 조금 어렵긴 하지만 곧 좋아질 거다. 지표가 말해준다. 그래서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거를 정책에 반영하는 건가 하는 안타까움이 많아서요.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했습니다. 의원으로서 맞는 거니까 네. 각오도 남다르실 것 네. 같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가 저 자리에 가서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너무 답답했어요. 실질적으로 대정부 질문은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거지만 결국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네. 국민들이 이런 질문을 해달라, 이런 것들을 질책해달라, 이런 것들을 바꿔달라, 이거에 대한 미래 비전을 좀 얘기해달라 이런 건데요. 시종일관 모든 장관들이나 총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일관되고 소신되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내일 국회 외교 통일 예.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는데 혹시 저는 안 하는데요. 안 하십니까? 저는 안 하는데 뭐 주제는 거의 알죠. 뭐. 알겠습니다. 하시면은 또 어떤 거 미리 준비하셨나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예. 일단 오늘 현안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이 오늘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일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뭐랄까요, 의료 대란 관련해서 모처럼 뭐 협치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또 여야 간의 갈등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떠세요? 지역화폐와 관련된 법,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이 이번 주에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또 갈등 국면으로 상당히 극한 대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이 나왔어요. 예. 앞서 맹현궁 기자가 이제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 기존의 입장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런 대통령실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관된 면에 있어서는 뭐 특별히 평가할 건 없지만 네. 중앙지검장의 부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의 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거는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지금 현재 의원도 수차례 얘기했지만 진짜 입에 담기 힘든 욕까지 먹어가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탈탈 털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것도 이제 이게 관련자들이 지금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유죄 선고를 받고 있고 김건희 여사도 계좌가 이용당하고 실질적으로 그 녹취가 나왔고 이런 부분에 봐서는 특검이 필요한 부분이죠. 탈탈 털었다라는 거엔 동의 못 하겠고요. 여전히 지금 권력,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그 권력 속에 과연 어떤 검사가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최상배 특검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한동훈 대표가 뭐 국민 눈높이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3자 추천 안을 담은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거기에다가 지금 비토권을 넣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즉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 예. 야당에서 4명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예. 그러면은 추천을 못하도록 한다거나 예. 아니면 원점에서 다시 추천하도록 한다거나 예. 이런 조항을 넣으면 예. 국민의힘이 안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이 반론 차원에서도 여쭤보는 건데 예. 차라리 안 넣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요. 예. 우리는 이명박 정부 때 특검이 있었잖아요. 예. BBK 특검이 있었는데 다스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이제 면죄부를 주고 네. 이후에 이제 또 수사 과정에서 그게 제대로 밝혀지면서 이제 형사적 처벌을 받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3자 특검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그 제3자 특검법을 올려줘야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 건데 그거조차도 지금 법을 발의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 당대표가 지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올려놓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여기서 이제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거가 없는 상태에서가 우리가 대법원장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분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추천하는 거를 무조건 받는다.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봤잖아요. 우리는 디올백과 관련된 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봤잖아요. 그러면 최재형 목사의 어떤 그런 주장도 들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게 네.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게 전부 배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법원장 추천한 2인에 대해서 한 명을 선택한다? 이런 거는 민주당에서도 받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안을 이번 특검 법안에 담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부연의 전공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예.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예. 국방 안보 쪽의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난주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예, 예. 기시다 총리 퇴임 직전에 지금 방한을 해서 윤석열 예. 대통령과 회담을 했는데요. 일단 한일 정상회담 총평부터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글쎄요, 왜 정상회담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뭐 특징적인 게 없었고요. 네. 그동안에 11차례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한일 관계 개선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화자찬 한 거 위에는 네. 뭐 제3국에 대해서 그 재외 국민 보호라든지 그다음에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8.15 통일 독트린을 내세웠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지지를 기시다가 이제 지지를 표명한 거 위에는 그냥 떠나는 총리에 대한 뭐 이렇게 만찬 뭐 이런 거를 해준 거 외에는 별다르게 특징적인 게 전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애초에 강제징용과 관련돼서 제3자 변제안을 냈을 때 우리가 물컵의 반을 채웠으니 일본이 반을 채울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그거에 대한 반의 반이라도 채우는 그런 기시다 총리의 전혀 그런 뭐 이런 발언이나 이런 약속 같은 게 전혀 없었죠. 네. 좀 박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얻었다고 할 만한 부분이 없을까요? 글쎄요, 마땅히는 제가 봤을 때는 다 읽어보고 해도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선언과 그 다음에 이제 김태호 1차장이 얘기했던 북한에 대한 도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원하는 걸 얻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한일 간에 군수지원 협정 맺는다는 네.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은요. 예. 자위대가 결국은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한반도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영토로 들어온다는 거고 예. 그건 유엔사하고도 연결되는 겁니다. 네. 후방 지원은 결국은 유엔사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유엔사 후방 기지가 일본에 7개 기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은 유엔사 회원국에서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대통령실은 아니지만 대통령 안보실 웹진을 통해서 옵저버만으로도 참가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결국은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은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실제
남북 관계 그리고 예. 이제 북한의 도발에 의한 국지전 혹은 전면전이 일어났을 때 자위대가 참전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은 상당히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도 지금 뭐 예. 맺었잖아요. 예, 맺었습니다. 왜 한미일 군사 훈련도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정례화하고요. 예. 그럼 예를 들면 한반도에 유사시 어떤 문제가 예. 뭐 발생했다, 예. 뭐 국지전이든 예. 발생했다고 하면 군수지원 협정을 맺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은 그 국방부 장관이나 안보실장이 얘기하는 거는 제가 예.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했었거든요. 예. 질의를 했었는데 한미일 안보 협력 자체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용인하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 아니냐. 네. 만일 도발 사태가 났으면 대만 사태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문구를 넣었지 않냐. 그러면 자위대가 진출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는 단호하게 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은요. 네. 그게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유사시에 군수 물자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네. 일본이 자위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 군수 지원함 같은 걸 보내고 군수 지원함을 보낼 때 호위함부터 시작해서 병력까지 다 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맺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지난번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국방부 차관이 네. 상호 군수 지원 협정에 예, 대해서 예. 체결할 거에 대한 의지 표명을 했다가 나중에 예, 또 발언을 번복하는 예. 경우가 있었고요. 제가 이제 운영위에도 있다 보니까 김태호 1차장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당신이 상호 군수 지원 협정, 그 다음에 지소미아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추진하다가 예. 경질됐지 않냐? 그랬더니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은 본인이 추진한 건 맞다. 상호 군수 지원 협정과 관련돼서는 어떤 준비도 하고 있지 않고 준비할 계획도 없다. 네.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서 얘기했다라는 건 그만큼 여론, 국민적 분노 이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협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뭐 협정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맺는다는 얘기는 없으니까요. 좀 그런데 이제 군불은 계속 뛰고 있는 거죠. 네. 일단 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예, 공식적인 예. 입장은 제가 아니니까. 국방이랑 예. 운영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예. 즉 계엄 준비설과 관련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군이 움직여야 되는 문제이기도 네. 하니까요. 예. 근데 정부 여당은 이거 괴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예. 민주당에서 자꾸 계엄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조각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2017년 계엄 문건과 유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다라는 게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네. 사실은 제보지만 결국은 경호처장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경호처장이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을 밤에 불러서 그것도 집무실이 아닌 이제 그 관저에 불러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네. 경호와 관련된 논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경호대책위원회를 보면 경호처장이 주관하는 위원회를 보면 예. 사령관들은 다 빠져 있어요. 예. 이거보다 더 큰 임무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빠져 있고 부른 사례도 없었어요. 저희가 이제 김도균 전 문재인 정부 때 수방사령관을 불러 에도 질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호처장한테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이런 사례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하나의 조각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민 장관이 이제 방첩사령부를 방문했잖아요. 네. 뭐 충안고 출신의 사령관이고 여인영 사령관이 있지만은 방문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방문한 걸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 안 하고 행안부에서는 의도적으로 그 방첩사령부 방문한 것만 빼서 국회에다가 자료 제출하고 그다음 방첩사령부에서는 의도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왔다 갔냐 질의를 하니까 의도적으로 그걸 숨기고 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하나회 예를 들면 하나회의 그때 당시 연대장이 군단장, 사단장을 무시하고 이제 국방부 장관한테 직보하고 총장한테 직보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각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계엄 문건과 유사하게 인사 시스템적으로는 계엄 문건에 나와 있는 시스템적으로 핵심 인물들이 다 충안고 출신 혹은
김용현 장관의 믿는 사람들로 다 채워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각조각이 지금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요. 예.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계시거나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정황을 볼 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군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일이 벌어질 근데 수도 있지 사실은 않겠다. 저는 군을 믿거든요. 예. 이런 계엄이라는 게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따를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당한 명령은 따라야 되지만 네. 위법한 명령은 따를 수 없게끔 돼 있거든요. 예. 다만 북한 도발에 인한 국지적 가능성에서는 이게 위법성 판단을 군지휘관들이 안 한다는 거가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남북 관계도 대북 전단과 관련된 통제 권한을 지금 합참이 갖고 있거든요. 네. 의도적으로 안 해요. 직무유기를 해요. 음.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대북전단 뿌리면 헌재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잖아요. 남북관계 발전법이 잘못됐다. 개정을 하라. 이런 취지거든요. 네. 근데 항공안전법상에는 대북전단을 뿌리더라도 합참의 승인을 받아라. 승인받지 않는 거는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하고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네. 이거를 안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오물풍선이 날아오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이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두 사안이 약간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처하기 위한 계엄령. 아니죠. 이렇게 도발이 연결이 되는 일어났을 겁니까? 때 예. 계엄은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거를 명분으로 해서 계엄령을. 예. 저는 뭐 김종대 의원은 다르게 표현하는데 경비 계엄을 얘기하지만은요. 저는 경비 계엄 가능성은 적다. 이게 군이 총뿌리를 어떻게 국내적 정치 혼란을 가지고 용산과 관련된 뭐 집회가 격화되든지 이걸 가지고 경비 계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따를 군지휘관은 없다. 다만 비상계엄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그러니까 네. 의도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 의도적으로 남북관계를 격화시키는 그리고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 리더가 북한 종말 상대국에 대한 종말론을 언급하고 이런 사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의도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민주당에서 밝힌 것처럼 경고성 차원의 어떤 의견이다. 일단 뭐 그렇죠. 일단은 지금 네. 현재로는 아마 개헌과 관련돼서는 여러 논의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합참의 기본적인 직무이기 때문에 네.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고 하고는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국내 정치적 혼란을 가지고 이제 계엄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지금까지 민주당의 입장인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계엄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겠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건 네. 당연히 국회에서 정부 견제 차원에서 지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회 내일 뭐 대정부 질문 때 아마 이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올 그 얘기 것 좀 같습니다. 들어보면 어떨까 네. 싶고요. 일단 부의원 개인적인 의견을 저희가 들은 거니까요. 네, 네, 저희가 네. 대정부 질문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쪽 입장을 네. 다시 들을 네. 기회를 마련하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대신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